한동안 하락했던 서울 빌라 전세가율 다시 오르고 있다, 이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의 전세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주택을 마련해주고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게끔 할 수가 있는 상급 입주로 투자의 방향을 많이들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받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빌라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바로 정부에서 이 빌라 자체의 규제 완화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규제 완화책인지 바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 방향도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분들 아니면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상황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빌라 전성시대 다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126%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증보험이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투자자분들은 최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전세 보증 개선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발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헤드라인 머릿말을 보게 되면은 서울 빌라 전세가 다시 꿈틀, 정부는 126%를 손질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반등하는 빌라 전세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동안 하락했던 서울 빌라,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주택, 뭐 전세가율 다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 기피 등 매매값이 하락했지만 전세값이 소폭 상승한 영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빌라 전세 보증보험이죠.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전세값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126%, 그전까지는 공시가격 150%에 그 다음에 전세가율 100%로 유지를 했다가 바로 공시가 비율 자체를 140%로 내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을 90%로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전에 임차인을 맞췄던 분들의 경우는 이 바뀐 수치로 인해서 바로 역전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전세가 날 것이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안 들어지면은 당연히 전세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전세 상위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계속해서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고,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해서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빌라의 기피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80도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국토교통부는 빌라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전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까지 52주 연속으로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이 되는 시기고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의 여파가 어느 정도는 빌라의 수요 자체가 아파트로 옮겨지면서 이런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근데 보시면은 주택 가격은 공시가율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까지도 감정평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방식이 후순위였고, 빌라의 공시지가 비율 140%, 그 다음에 전세가율 90%로 하는 것이 1순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1순위로 적용을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를 어떻게 한다? 바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세가를 그나마 올릴 수가 있게끔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 주택이죠. 바로 이제 일반 이제 서민분들이죠.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빌라의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정말 떨어져 나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정부가 이번에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126% 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6% 폐지는 아닙니다. 이 126%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126%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율 140% 유지가 되고요. 전세가율 90%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A라는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의 140%를 이제 곱하면 될 것 같은데요. 1억이라는 공시지가 A라는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40%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140%를 곱하면 얼마죠? 1억 바로 4천만 원이 되겠죠. 1억 4천만 원의 공시가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 90%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억 4천이죠. 1억 4천만 원에 곱하기 이제 0.9죠. 0.9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바로 1억 2,600만 원이죠. 1억 2,600만 원이 나옵니다. 140%를 곱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0.9%를 또 곱하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이제 126%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26%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이 A라는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 이 A라는 빌라의 공시지가 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빌라의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에 바로 이 126%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가격 자체가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세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매가도 하락이 됐고 전세가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투자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빌라를 가지고 있던 분들의 경우는 전세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역전세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좋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지금 정부 자체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 폭등이 아파트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살리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형주택 살리기에 정말 좋은 케이스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규제 완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소형주택의 공급을 좀 더 확실하게 늘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죠.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게끔 이렇게 이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단기 부활입니다. 그 전에 일시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부활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시로는 이제 6년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단기로 몇 년이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4년이 나올지 아니면 5년이 나올지 6년이 나올지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단기 부활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액 변화.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기준금액이 6억이죠. 6억 이하의 물건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주임사의 6억 기준이라는 거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6억이라는 기준 금액이 묶여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금액 자체, 기준 금액 자체가 변화가 안 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 금액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시부동산 대책에서 기준 금액이 6억이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의 기준 금액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확실한 이제 완화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특례,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비과세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죠.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도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형 주택의 수요 자체가 크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여기에 단기 부활은 확실하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로 등록을 했을 때 그리고 장기로 등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서 세금적인 혜택에 차이를 두고서 부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시부동산 대책이죠. 이것은 제가 이제 그전까지 업로드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주택수 제외 효과죠.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전 영상을 참조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6% 폐지, 주택임대사업자 일시부동산 대책, 이렇게 세 가지 사항만 정말 규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빌라 시장 자체가 정말 180도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도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빌라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지금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책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준비하신 분들, 아니면은 공부를 하신 분들, 눈치 싸움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주택자 분들, 아니면 다주택자 분들, 1주택자 분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팔려면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살려면은 빨리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빌라 시장 자체의 수요 자체가 정말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파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파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살려면은 빨리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두리 외곽에 재개발될 거니까 소형 주택이니까 주택수 제외되니까 사자, 이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어떤 입지, 어떤 빌라를 사는 게 가장 큰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9.3만 가구 추가해도 서울 인허가 착공, 반토막, 정권말 집값 상승 본격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19.3만 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9.3만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전까지는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19.3만 호가 공급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공급에 이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19.3만 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추가에도 서울 인허가 착공, 반토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택 공급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국 수도권 서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 굉장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착공도 적고 그 다음에 준공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10년간 한 해 평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에죠. 끝에 이게 10년간 한 해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한 해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기준의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착공 그래프, 그 다음에 서울 기준 그래프, 준공도 10년간 한 해 그래프, 그 다음에 서울 기준 그래프. 굉장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적은 물량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정책, 아니면 금리,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움직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수급의 원리입니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은. 근데 공급이 없어. 근데 수요는 많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폭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의 가격 자체가 정말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린 이 소형주택 살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의 수요 자체
자체를 소형주택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사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아파트 공급 부족할라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 6개월 단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사 내용이 뭐였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공급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모아주택이죠. 모아주택 정말 개발 속도를 빨리 하면서 공급량을 확실하게 늘릴 수가 있는 정비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입니다. 5년에서 6년 안에 정말 공급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비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아타운이나 아니면은 신속통합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빨리 공급할 수가 있는 방식은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모아타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정부 자체에서 소형주택 살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세금적으로든 아니면 주택수 제외 효과가 됐던 아니면 전세가가 살아날 수가 있게끔, 수요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게끔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도 활성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돈 벌 수가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 수가 있는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꽁꽁 묶어서 쟁여두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풀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 마인드, IMF 금융위기 때 어땠나요? 바로 정말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겪고 가격 자체가 정말 크게 하락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 어떻게 됐나요? 정말 큰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도 정말 이때만큼의 하락기가 왔지만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한해서는 정말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기회로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무주택자 분들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나? 바로 아파트로 실거주로 주택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알아보시는 게 아니죠.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실거주로 아파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기존 재고주택을 알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신축급으로, 정말 신축급으로 주택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 신축급으로 알아봐야 되냐? 우리가 2년 후죠. 2년 후부터는 서울 공급량 자체가 정말 2,000건, 3,000건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공급량 자체가 정말 턱없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신축 아파트가.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 바로 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공급량 자체가 10년 동안 없다시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개발 호재의 주변, 교통의 호재라든가 자연환경 호재라든가 아니면 업무단지의 호재라든가 이런 호재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가 자체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겁니다. 상승은 정말 아무 지역이나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등은 아무 지역이나 폭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희소성이 있어야지 폭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잡으시면 된다. 그런데 무주택자분들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정지 투자,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 쪽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몸테크라고 그러죠. 정말 노후된 주택에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앞으로의 가치를 위해서 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거주하면서 앞으로의 가치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건축 아파트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신축 아파트로 변했을 때에는 그 가치가 정말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 분들도 뭐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주택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된다.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나 아니면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신축급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량 자체가 2년 후부터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 전에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 완화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형주택 살리기를 하려고 하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주택수 제외 효과 보시고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 혜택 보시고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상급 입지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어떤 것이 나올지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앞으로 소형주택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 이번에는 꼭 잡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참여를 하셔서 강의 듣고 그 다음 임장 활동하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고 있는데요. 자녀와 함께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데 재개발 예정지 투자로 인해서 자녀에게 미리 주택을 마련해주고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게끔 할 수가 있는 상급 입지로 투자의 방향을 많이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자녀와 함께 저희 특강에 참여하셔서 정말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받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